안녕하세요. 애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강 면역 도움이란 제목으로 해모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8년의 국책 연구를 시작했고 독자적 조합을 발견하다. 오직 면역을 위해. 애터미 해모힘. 여기에서 해모임은 어떤 단어를 말할까요? 사실 신조어예요. 이 네 가지 영어 단어를 합성했는데요. 헤모글로빈의 헤모, 헤마토포이시스의 H, 이뮤니티의 I, 모듈레이션 M. 그래서 헤모글로빈, 피생성, 면역, 조절, 이 네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해모임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혈관 속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 우리가 산소를 마시면 산소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서 헤모글로빈에 착 달라붙습니다. 이때 적혈구는요, 그 헤모글로빈을 운반합니다. 마치 큰 트럭이 차를 운반하듯이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을 운반하는 거죠. 참고로 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약 100초간 머물면서 몸의 필요에 따라 쓰입니다. 60kg 남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약 18조 개의 적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개의 적혈구가 무려 11억 2천만 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총 헤모글로빈의 개수를 계산해보면 18조 개의 적혈구 곱하기 한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개수 하면 나오겠죠.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헤모글로빈, 즉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산소를 아낌없이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 똥, 똥, 리. 이 있습니다. 전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산소 덩어리. 이제 좀 더 약간 어렵지만 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백혈구는요, 적을 효과적으로 살해하는 전문 킬러 부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혈소판은요, 혈관이 찢어지거나 뚫리면 막는 도로공사 전문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해모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면역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역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코비드 때문에 2년 전부터 면역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이 무엇일까요? 역병의 역, 그 다음에 면은 면하다. 그래서 역병을 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면역을 말하는 immunity, 이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래서 impossible 할 때 im 있죠. 이건 부정의 뜻, 날씨라는 뜻이고요. munity는 공공의 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 때 군복무는 공공의 의무였거든요. 당시 전쟁이 많아서 수많은 청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immunity는 공공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군복무를 면제받는다 해서 발전해서 죽음을 면하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면역을 말할 때 대개 인체가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암세포를 인식하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과 더불어서 조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절은 무엇일까요?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바다가 왜 아름다울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은요, 바다가 그 경계선에서 출렁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바다가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다가 경계선을 넘어 도시로 들어오고 파괴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항상성, 즉 우리 인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항상성이 떨어지면, 즉 조절이 안 되면 외부의 적군으로부터 우리 몸이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절이란 뜻은 아군이 적군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겼다가 졌다가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아군이 공격에만 미치면 아군도 몰라보고 다 죽일 수 있어요. 반대로 적군이 경계를 넘어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군과 몸 전체가 질병에 노출되겠죠. 그래서 면역 조절이 실패하면요, 과하면 백혈구가 정상세포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면역 질환, 면역 과민 반응, 알레르기라고도 하죠. 또한 백혈병. 반대로 부족하면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가 증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 저하, 감염 위험 증가, 각종 염증 증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왜 굳이 해모임을 말할까요? 면역과 해모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처음에 해모임 개발하신 분의 그 모티브가 있었어요. 방사능 피폭으로 고생하는 원자력 연구원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주자. 이 질병을 해서 고생했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원자력 연구소장으로 계셨던 장인순 박사님과 또 해모임 개발자 조성기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당시에 국가에서 이제 어떤 오도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박사님들이 모였어요. 근데 옥신각신 여기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저기서 먼저 이걸 해야 된다 했을 때 장인순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에 대해 연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와 면역. 그래서 그 당시 연구비로 국민 세금 5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8년간 피와 면역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죠. 무려 43개 약재를 연락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세계 약재로부터 최강의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조혈, 면역 향상, 항암작용, 헤모글로빈 수치를 증가시키는 당귀, 혈액순환 촉진, 어혈 풀어주고 두통치료, 생리통과 근종 등 여성 질환에 효과적, 관절통 치료에 좋은 천궁. 세 번째로 진통, 해열, 조혈, 간 기능 활성화에 탁월한 백작약.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면역 기능을 개선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해모임을요, 인체 적용 실험에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가 마이크로리터당 5,000개 이하인 자원자 38명을 4개월 동안 시험해 본 거죠. 그랬더니, 즉 5,000개 이하란 뜻은 아래 보면 알겠지만 백혈구 수치의 정상 범위가 성인은 보통 몇 개입니까? 마이크로리터당 4,000개에서 9,000개. 즉 5,000개 이하란 말은요, 백혈구가 다소 좀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 면역조혈 세포 수가 개선 효과가 있었고 면역세포 활성 개선 효과가 있었어요. NK세포, T세포, B세포 활성이 되었다. 지금은 이거 어렵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면역세포의 사이토카인 생산 능력 개선 효과. 그리고 알러지 유발 사이토카인 IL4는 모든 섭취군에서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좀 어렵지만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들 중에 잘 보시면요, 해모임은요, T세포, B세포, NK세포, 면역세포, 백혈구, 사이토카인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백혈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백혈구는요, 적을 효과적으로 살해하는 전문 킬러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킬러 전문가가 있어요. T세포와 NK세포. 이 두 개의 세포는요, 바이러스와 세균,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살해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리고 B세포는요, 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표적미사일 개발자. 항원, 즉 병영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혈액 속에 엄청난 양의 표적미사일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대식세포가 있고요, 수지상세포가 있어요. 수지상이란 가지 모양을 닮았다 해서 촉수같이 생긴 것들 있잖아요. 나뭇가지 모양 닮았다 해서 수지상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바이러스 미식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삼켜버려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먹어치우는 전문 미식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만일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NK세포가 신분증을 검사합니다. 만약 그 신분증이 없거나 NK세포가 모르는 신분증이면 그 적군을 죽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 암세포를 죽이게 되죠. 두 번째로 수지상세포는요, 바이러스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먹은 조각을 내뱉어서 T세포에게 갖다 줍니다. 세 번째로 대식세포는요, 이름 그대로 대식가예요. 바이러스를 먹어치웁니다. 아까 전에 수지상세포가 바이러스 조각을 T세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 T세포가 그 조각을 분석합니다. 분석한 후에 B세포란 세포에게 너 지금 가서 항체 만들어라. 적군이 들어왔다. 명령을 하죠. 또한 바이러스와 감염된 세포와 암세포를 죽입니다. 동시에 바이러스를 기억해둡니다. 그 다음번에 그런 항원이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더 빨리 더 이상 수지상 세포가 바이러스 조각을 주지 않아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억하기 위한 거죠. B세포는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혈액에 항체를 엄청 쏟아붓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도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사이토카인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이토는요, 세포란 뜻이고요. 카인은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뭐 키네틱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키네틱, 카인 움직이다 관련돼 있죠. 그래서 세포를 움직인다? 이게 뭘까요? 사이토카인 단백질이고요. 세포끼리 연락을 주고받는 물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카톡, 어떤 통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역할에 따라 이름이 있는데요. 수백 개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해모임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해모임은 잠자는 누구를 깨울까요? 네, 백혈구를 깨웁니다. 해모임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각종 실험 레포트와 또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 자료를 토대로 제가 쉽게 재구성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식세포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있죠. 그래서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더 잘 먹어치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요? 해모임이요. 또한 NK세포가 세포 분열을 더 잘하게 자극시켜주고 바이러스를 더 잘 죽이게 도와줍니다.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죽이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한 B세포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항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사이토카인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해모임의 역할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큰 것들은 세포고요. 이 돋보기로 보이는 것들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모임의 사이토카인 활성화, 즉 이 무지개 색깔로 된 것들이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데요. 인터루킨 1, 2, 6, 12.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해모임 적용 후에 일어난 변화들을 관찰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T세포, B세포, NK세포, 사이토카인 조금 익숙하시죠? 그래서 인터루킨 1을 보면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세포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인터루킨 2, NK세포 성장 촉진 및 살해 능력 강화, B세포와 T세포의 성장 촉진. 인터루킨 6, B세포의 성장 촉진 및 T세포를 자극한다. 12는요, NK세포와 T세포를 자극해서
인터페론 감마 생성한다.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활성화시킨다, 성장을 촉진시킨다, 자극시킨다. 뭐가요? 해모임이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활성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에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원과 가톨릭 대학교 강남 선무병원에서 해모임을 통해서 면역 기능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는요. 코티솔 양의 감소가 이뤘다. 즉 스트레스에 다소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혈액 내 항산화 기능을 증가시킨다. 항산화가 뭘까요? 피가 산화가 됐을 때 우리 정상세포들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 산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외선이나 강한 운동을 통해서나 과식을 했거나 어떤 질병을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산화가 일어나서 만성염증이 일어나거나 질병을 오래 갖고 있는 경우 보통 우리 피 속에서 산화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염증 수치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 혈액 내 항산화를 기능을 증가시킨다. 즉 산화를 줄인다는 얘기죠. 간 기능과 신장 기능에 대해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다. 면역세포 외에 기타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조혈 작용에 도움을 준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가 있어요. 즉 해마다 또는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과거에 이런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지 다시 재평가를 하는 거죠.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관 시험, 동물 시험, 인체 적용 시험이 있었는데 해모임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포 생존율과 인터루킨 2, 612, 그 다음에 TNF, 알파, INFN, 감마 등 사이토카인 분비 수준이 유의적으로 개선되고 활성화된 림프구 아집단 비율과 면역 글로불린 형성 능력이 증가됐다. 즉 사이토카인이 활성화됐고요. 그 다음에 림프구가 뭡니까? 면역세포거든요. 또한 면역 글로불린이란 항체를 말해요. 그 형성 능력이 증가되었다. 그다음에 동물 시험에서는 어땠습니까? 녹색 글씨를 보면요. 사이토카인 분비 수준, 면역 글로불린의 형성 패턴 위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NK세포와 림프구 등의 면역세포 수와 활성이 증가되거나 회복 또는 정상화됨을 확인하였다. 시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 적용 시험을 보면요. NK세포 활성과 이종 항원에 대한 면역세포 활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수준이 유지적으로 개선되었다. 좀 말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사이토카인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모임 개발자의 실험 결과 조성기 박사님 팀이 이제 이 실험을 자체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산화적 스트레스로 세포 손상을 입은 쥐에 해모임을 주입한 결과 2주 후에 손상세포가 70%까지 정상화를 보였으며 이후에 급격히 좋아져서 2달 후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파괴된 세포가 정상세포가 회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줄 빨간 줄을 보시면요. 암세포에 해모임과 면역세포를 주입한 결과 암세포 증식 억제와 함께 암세포를 죽이는 현상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이거는요. 해모임이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해모임이 면역세포를 자극시키고 활성화시켜서 그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였다는 거죠. 면역세포가 뭐였죠? NK세포, T세포, B세포 또한 이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을 말하는 거죠. 일단 빨간 글씨만 제가 읽을게요. DNA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고 림프구와 골수세포 증식을 촉진했다. 조혈모세포와 면역기능 회복 촉진과 동시에 간 기능 회복 능력을 보였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또한 이미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 콜마 BNH 웹사이트를 보면요. 이 해모임에 대해서 이 3가지 특허 보유를 갖고 있습니다. 면역 조혈 기능 증진 및 방사선 방어용 생약 조성물 및 그의 제조 방법.
어떻게 만드는지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세 번째 보면요. 항암, 면역 및 조혈 기능 증진 효과와 산화적, 생체 손상의 억제 효과를 갖는 생약 조성물과 그 제조 방법. 제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항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모임은 암 치료제는 아니지만 항암에 있어서 면역 세포를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 특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특허, 그 다음에 이거는 유럽 특허,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특허를 얻었습니다. 또한 한국 식약처에서 해모임을 개별 인정형으로 인정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등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야 되고 안전성, 기능성, 기준 규격에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업체가 이 해모임의 원료로 유사한 제품을 만들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미국 식약처에서도요, 검사 결과 농약, 중금속 등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성을 인증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 특허 링크를 여기서 발견했고요. 이 해모임은 어떻게 먹나요? 하루에 2번 먹도록 권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세 미만, 임산부, 수유부, 월경불순이나 출혈성 질환인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항응고제, 대표적으로 와파린이 있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 있고요. 복용 시 전문가 상담. 그런데 아스피린 함께 드시는 어르신들 중에 꽤 해모임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아스피린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와파린을 드시는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천공백작약은 섭취 시 발열 및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병 치료나 약물 투여 중인 분은 의사 상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여기 6세 미만이라고 적혀있는데 주변에 1살, 2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꽤 어머니들이 많이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경험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하루에 8개에서 10개 정도 먹어봤는데 아무 탈 없었고요. 이제 권장량은 2개라는 거는 하루에 1개보다 2개가 좀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뭐 3일, 일주일 정도 먹는다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최소한 면역은 아시다시피 한 번 감기가 걸리잖아요. 인체 NK세포가 활성화하는데 한 3일에서 5일이 걸리거든요. 또한 T세포, B세포가 발현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면역세포도 보통 3일에서 5일이 걸리는데 하물며 이제 해모임을 드시고 이런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데 또한 몸이 계속 해모임의 효과를 보는데 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또 제 몸도 이제 계속 먹어보니까 경험상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해모임은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먹는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늦기 전에 해모임 드시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